즐거운 주말입니다. 오늘은 요거 좀 해보죠. 사주에 소위 꼴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꼴값. 그리고 운세, 이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예로 이 사주가 무신대운이오면 십신생극으로 운세를 보는 사람이라면 무토, 간목 대비 무토는 뭐예요? 편관이죠. 그죠? 와, 편관 왔다. 편제죠. 편제. 와, 편제 왔다. 그러니까 부자 되겠네. 요때 돈 벌어요. 그죠? 이렇게 통변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을렐레 여기서 사업하다 망해가지고는 집을 나가고 연락 두절이 돼버렸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우리가 배운 편제의 의미대로 반응하지 않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거는 바로 꼴값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로 이 사주는 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있어요. 그리고 진중 을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무토를 만났을 때, 편재운을 만났을 때 아무리 갑이 무토를 편재를 보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도 갑, 인, 진 여기에 수많은 목기들이 무토 하나를 두고 상대해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분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구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구조는 뭐냐면 보세요. 이 갑은 월간의 갑입니다. 임자의 수기를 진토에 잘 담아서 성장을 잘 합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 병화가 있으니까 이 갑은 임갑병으로 당연히 장기교육 박사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수들하고 사업 동업을 했나 봐요.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죠. 그쵸? 하지만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오화랑 병화에 가까이 있어요. 지도 동일한 갑이지만 자기 아래에서는 오화가 있고 병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철저히 배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임자 갑진으로 임갑으로 컸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무리 임자를 자기가 끌어온다고 해도 오병으로 화기가 많은 구조에 있기 때문에 어떻죠? 훨씬 즉흥적인, 그죠? 그리고 자수를 기준으로 병호는 삼합을 벗어났기 때문에 한탕을 노리는, 그렇죠? 그럼 이건 뭐죠? 아까 말했던 갑갑 비견을 기준으로 무토 편제를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각 동업하는 글자들의 상황을 살핀 거예요. 이게 뭐죠? 꼴이라는 거죠. 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진득하지 않고 조급하고 빨리빨리 한탕을 노리고 결론을 봐야 돼요. 근데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죠? 이 구조에는 결실을 상징하는 금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금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운에서 왔네? 그러면 병오가 이 신금을 보고서 어떻게 할까요? 이 신금을 확장해야지 라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진하고 속에 진종을목과 을경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키워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병호. 이 사람 일간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그 결과물은 어디에 있죠? 이 갑진의 진신으로 갑진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합하잖아요. 신은 여기랑 합할 까입니까? 둘 관계는 아니잖아요. 신이 합하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진신으로 합하고 오화, 병화로 확장해주고 그걸 취하는 건 갑이 취해요. 뭐죠? 이 일간갑은 결국 쎄 빠지게 고생하고 그 결과에 대한 들러리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 결실은 누가 취한다? 얘가 취하게 된다. 신자진으로 삼합으로 보든 신진으로 보든 결론은 얘가 취한다. 그리고 오화 일지 오화랑 어떻게 한다? 삼합충을 한다. 그쵸? 신자진 오자충 그죠? 이런 걸 삼합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편제라는 기준 하나로 돈 많이 벌어. 그런데 실제로는 망하고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그래서 보니까 갑갑 이거 동업하는 거네. 인, 진 동업하는 거네. 그래서 이제 분쟁에 문제가 있겠구나. 여기까지 보다가 대원에서 신금이 들어와서 모신이니까 신진으로 합을 했네. 그러고 보면 그 결과물을 이 월간에 있는 갑이 차지해 버리는구나. 월지에 있는 을목들이 차지해 버리는구나.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병으로 열매를 쎄 빠지게 키워주지만 그 결과물은 이 갑진이 취했고 거기나 특히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신자진 오화로 삼합충까지 하는구나. 지금 이거는 시시하게 무토라는 편제 하나를 가지고 대단한 것인 돈 벌어 했다가는 박살이 날 수 있는 아주 허무맹랑한 통변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갑갑이 함께 만났다는 거, 신자진 삼합을 했다는 거, 자오충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 신금이 들어오니까 병호 이쪽 주로 발광하는 쪽은 어디예요? 일간이 발광했잖아. 왜? 병호가 이쪽에 주로 있잖아요. 얘들은 느긋하잖아. 이 갑은 느긋해요. 수기를 가지고. 그런데 이 병호를 옆에 두고 있는 이 사람은 신금이 들어오자마자 어때요? 와, 자기는 돈 벌 수 있다라는 한탕을 노리기 시작해요. 욕심은 이 사람이 부린 거지,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고려해야 될 뭐가 있다? 꼴이 있다. 십신타령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주구조에 신금이 없는데 운에서 이 신금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박살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고려해야 될 사주꼴이라는 거는 널리고 널렸다. 아주 복잡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봐봅시다. 자, 이 사주는 을묘년에 학교를 바꾸고 어려요. 11살인가 12살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요. 학교를 바꾸고 그것도 을묘년에. 그러면 을묘년이라는 것이 왔을 때 과연 이 운세를 어떻게 읽을래요? 아까 우리는 위에서 꼴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그죠? 자, 을묘년이라는 운세가 오면 여기에는 묘라는 동일한 글자가 있고 진 중에 을목이 있고 미 중에 을목이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을묘년이라는 십신을 활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식신이야, 식신. 그죠? 식신이어서 중학교에 올라갔을까요? 그것도 학교를 바꾸고?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식신이라고 하면은 밥 먹고 있을 텐데 뭔 학교를 바꾸고 중학교에 올라갑니까? 그거는
을묘라는 시간이 도래했을 경우에 사주에 정해진 꼴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을묘의 묘목은 여기 연지에 있는 동일한 글자가 온 거잖아요. 이거는 궁의로 살피면 뭐죠? 연지니까 근본 터전을 바꾸다. 이건 누누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학교를 바꿨습니다. 이게 뭐가 결정한 거죠? 사주의 꼴이 그 학교를 바꾸다라는 물형을 결정한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자, 부자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자, 흥미로운 거는 무신대운 24세 을묘년에 44세 경술대운 을해년에 기획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를 설립해요. 왜 설립하죠? 여기 진중에 을목도 있고 미중에 을목도 있고 일간이 을목이기도 합니다. 천간에서는 정확하게 을변경을 하고 있어요. 병임으로 빛과 물이 만나서 홈쇼핑이니 뭐 전기 전자제품이니 그 다음에 뭐 마케팅이니 을경합은 또 마케팅이죠. 그죠? 그러니까 엔터가 딱 맞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을묘 을해에 이런 때마다 회사를 차릴까요? 물론 을변경으로 물질을 취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누구죠? 주인공이잖아. 을목 일간이 주인공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사장의 개연성을 갖고 있잖아요. 왜? 내가 차리는 거잖아. 근데 을이 아니라고 치면 이게 병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을이 들어갈 때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죠. 즉, 뭐, 직장에 취직했다.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뭐죠? 꼴이죠. 이 꼴대로만 반응한다는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거, 동일하게 을묘대운이 왔는데, 이 새끼는, 어린애를 강간을 해요. 을묘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는 꼴이 이렇게 어떻게 꼴이 정해지면 너는 양쪽에 싸다고 맞을 거야. 이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야. 이런 암시를 갖고 있죠. 신묘. 이 새끼는 사막을 벗어난 잿살로 묘목을 찔러대겠구나. 이런 꼴을 갖고 있어요. 인묘묘. 아이고 이놈 육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구나. 만약에 스포츠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성욕이 강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름대로 신묘 계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좀 화려하죠. 그죠? 흐름이. 근데 마침 신묘해요. 운도. 사주 꼴대로 묘목 젊은 애를 강압적으로 눌렀어요. 그리고 사주 꼴대로 이 정계충 정임합 임계정으로 감옥에 5년 갔습니다. 감옥에 5년 간 이유도 이 사주에 정해진 꼴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을묘년의 십신으로 보면 뭐죠? 편인이라 감옥 가서 이렇게 통변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유치한 통변입니까? 어떻게 편인이면 무조건 감옥에 갑니까? 거기다가 여기 살인상생, 관인상생 되는 을묘년에 왜 감옥을 갑니까? 신금이 을목을 공격해서 제극이니라? 그럼 뭐 얘들 뭐 사화는 가만히 있나? 뭐 임계는 신금을 안 설계하나? 그런 식의 십신생극으로는 오행생극으로는 끝도 없는 거예요. 자, 말이 길어지니까 다른 거 봅시다. 예를 들어 신미대운 47세 을묘년에, 이것도 을묘년, 내가 지금 다 을묘년 상황을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신묘년에, 신미년에, 예, 또 여기 있네요. 주인공이네.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을묘년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미 신미대운의 미토가 자수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신금은 날카로워지고 묘목을 자르는 힘이 훨씬 세집니다. 이게 뭐죠? 이게 소위 말하는
심장마비, 뇌출혈, 정신질환. 왜? 묘목이 오화로, 묘목이 사화로, 묘목이 병화로 가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차사고로 갑자기 사망? 이것도 심장마비, 뇌출혈과 동일한 물상입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 마지막으로. 이것도 어제 올린 건데. 무자대원 78세 무신년에 사망했다. 그러면 이 사주에는 분명히 이런 꼴이 있는 거예요. 개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금의 날카로움을 해소하고 있어요. 수만 화기에 이 신금, 이 월지 신금, 여기 신금들이 막 날카로워지고 있는데 개수가 있으니까 이거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무자대원에 오니까 무게합을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개수가 오히려 화기를 만들어내면 신이 더욱 날카로워지면서 묘목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신이 딱 구조대로 묘신합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 병화로 가는 사화로 가는 피의 흐름이 막힙니다. 그래서 사망했어요. 이 또한 꼴대로 운이 발현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뭐 십신으로 봐봅시다. 무자대원 무신년이면 어때요? 정인이야. 수명도 뭐 전혀 상관없는 정인운이에요. 그럼 자수를 찾고 뭐 신금을 찾고 이것 때문에 문제라고 할 겁니까? 자수 식신이네. 뭐가 문제야? 응? 그러니 십신으로 아무리 이렇게 홍자로 꼭 맞춰보려고 해도 이게 되냐 이거죠. 절대로 십신이라는 그런 물성치 하나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주꼴, 즉 구조대로만 운에서 반응한다. 그런데 이 반응하는 원칙이 무엇일까? 이거를 스스로 정립하지 않으면 평생 뭐가 문제죠? 판단 기준이 없다. 근데 내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십신 타령, 오행 생극 타령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다. 반드시 전혀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구조, 바로 꼴, 이 보여주는 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읽어내야만 어떻게 한다? 운세를 읽는다. 뭐 할 얘기는 많은데 또 조금씩 나눠서 해보죠.